7월달 연구일지 연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7월달에는 확장 현실을 활용한 헬스케어 관련해서 연구조사와 저번에 영어 저널 냈던 그 코틀린으로 짜여있던 코드 중에서 코틀린을 이제 플러터로 바꾸면서 아이폰이랑 갤럭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에서 연동할 시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제가 냈던 주제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연구 그룹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XR 헬스케어에서 연구 조사를 했었는데 총 한 15가지 정도가 15가지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XR 헬스에서 AI 기반 일회용 XR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게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XR 기술과 AI를 좀 활용해서 의료용 확장현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환자들한테 써보는, 지원해보는 그런 방식을 조금 이제 써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은 환자 맞춤형 360도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 아바타를 통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많이,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몰입형 치료 경험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대상은 이제 맞춤형 환자가 필요한 모든 환자분과 의사와 환자의 거리가 있는 환자나 의료기관, 그래서 거리가 있어도 이 플랫폼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의사와 대면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기술은 XR과 AI 분석, 그리고 아바타 상호작용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일 VR 온라인 그룹인데요. 최근에 저희 나라도 이제 돌봄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에서 VR 기술로 고령자 돌봄을 이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뭐 치매 같은 경우가 이제 기억을 잘 안 하거나 도파민이 좀 부족할 때 나오는 증상인데, 그걸 이제 디지털 치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고령자가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거나 조금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는데 중점을 둔 방식의 설계가 특징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치매가 안 갈 수 있게, 파킨슨병도 안 갈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상은 고령자, 아니면 고령자 중에서 이제 우울함, 아니면 이제 외로움 등 그런 노인 환자 또는 요양시설이라고 보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족들이 있지만 조금 멀리 살던, 그래서 돌봄이 제한적인 환경에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돌봄 서비스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된 기술은 VR 기술과 한 번씩 또 이제 VR 콘텐츠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VR 재활 치료에 관한 건데요. 뇌성마비 아동의 재활 분야가 VR 적용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봐요. 15개 정도 찾아봤을 때 중복되는 걸 다 제외하긴 했는데, 중복되는 거 제외하다 보니까 이제 VR을 활용해서 재활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가상현실 운동 게임을 이제 물리치료가 병행했을 때 조금 더 아동의 균형, 자기 발달, 성취 기능이 향상되고 실제 환경보다 VR에서 조금 더 반복적인 연습이 가능하고 아동이 조금 더 흥미를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조금 더 몰입적인 환경으로 재활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은 이제 내성마비 아동이고요. 기술은 똑같이 VR과 재활,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가상현실, 운동 게임을 결합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상현실 인지훈련 경도 치매 예방인데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번에 이제 국내 연구라서 이제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하대학교 연구팀은 이제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VR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임상시험으로 증명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치매 초기에 저하될 수 있는 이제 언어나 시각, 이름 등 인지 기능을 조금 더 이제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치매 예방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은 경도 인지 장애, 조금 이제 경도 치매를 걸린 사람들에게 쓰이면 좋겠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VR 기술과 VR 프로그램인데 이 자체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네, 이거는 그냥 국제 SCI 저널에 올라가 있고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VR 기기 활용해서 뇌세포 회복을 하는 건데 이제 뇌 손상에 시야 결손으로 이제 지금은 치료법이 조금 부재한 상태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한 건데요. 지금 뭐 식약처에서 확진 임상 중이고 지금 한 2, 3단계로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출 대상은 뇌손상 후 시야장애 환자, 이제 노년층 중에 뇌졸중, 후유증으로 이제 시야 결손이 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조금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기술은 VR 기술,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VR 기기용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AR 실시간 전화 음성인데 이게 최근에 그 말하는 거를 들어서 번역해주는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을 짰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청각장애인이나 망청인을 위한 이제 실시간 대화 자막 솔루션이고 어, 사용자는 상대방 말을 이제 AR 안경으로 자막을 읽을 수 있고 번역도 되고 개인 비서도 되고 대화 기록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AI가 포함되어 있고 대화 기록이 조금 저장된다라는 두 가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막장애인과 난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사용된 기술을 보면은 AR 기술과 음성인식, 다국어 번역, 클라우드 기반 대화기로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건데요. 보행약장 AR 기반의 서비스라고,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장애인들은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지, 출입구 위치가 어떤지, 경사로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간에 그런 이동 정보서 제공을 이제 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신에 실내 환경에서는 GPS가 불정확하니까 VPS라는 걸 대신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안내 서비스라고, 관광지를 가면은 또 거기서 또 음성이나 시각적 관광 정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을 보면은 뭐 보행 약자 장애인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용된 기술은 AR 기술과 VPS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AR 표지판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비접촉형 내비게이션 정보 접근 시스템인데, 이게 QR코드랑 비슷한 그런 생각하면 되는데, QR코드보다 조금 더 멀리서도 인식되고 막 정확하게 막 해야지 QR코드가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보이기만 해도 QR코드 인식을 하고 이제 컬러 태그를 통해서 안내를 받는 거여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꼭 이제 길 안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물 상품의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어서, 그만큼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된 기술은 AR 기반 음성 피드백 시스템과 컴퓨터 비전, 고속 마커 인식 알고리즘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AR 표지판 시스템인데, 아닌가. 이거는 SKT가 치매 예방을 한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 고립을 해소하고 그런 것들을 돌봄을 받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먼저 이제 시범으로 운행을 하고, 주요사항은 독거노인과 치매 환자라고 할 수 있고요. 기술은 뭐 IoT나 AI 돌봄, 그리고 ADA 시스템을 사용해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1번째는 이제 복싱훈련, 파킨슨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는 가상현실 복싱 프로그램이
신체 활동량과 운동의지 그리고 삶의 질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건데요. 이제 뭐 파킨슨 병을 가진 환자들이 조금 더 신체 활동과 그런 것들을 하면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파킨슨병을 가진 노년층 환자나 중년도 이상 운동 부족 그리고 근골격 약화 그리고 삶의 질 저하를 겪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었고요. 사용된 기술은 VR 기술 그리고 VR 기반 복싱 플랫폼 그리고 모션 센서를 통한 운동 추적 그리고 맞춤형 운동 조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VR 기반 통증 환자의 통증 관도 요령인데요. 이거는 이 두 개를 나눠서 보면 되는데 팬텀 모탈이랑 팬텀 이제 그 뒤에 있는 두 개가 그 환상통 종류 중 한 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것 중에 VR 도움을 받아서 통증의 강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연구량이 결단 후에 환상 하지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 또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사용된 기술은 VR 기술이나 근전도 신호 분석 그리고 소모니터링 그리고 PME 그리고 PMI인데요. PMI는 위에 나와 있던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난청인을 위한 AR 사막 환경인데 이 연구 내용은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데 실시간 AR 자막을 지원해주는 사트를 했어요. 그리고 말소리를 음성 인식을 통해서 텍스트로 전환해서 렌즈에 투사하는 방식이고요.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도 대화 이해를 쉽게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대상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자가 되겠고요. 사용된 기술은 AI 클래스, 그리고 AI 기술, 그리고 STT 엔진인데 STT 엔진이 제가 알기로 듣고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엔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3번째가 AI 스마트 거울 호흡 재활 운동에 관한 건데 이거는 이제 비대면 호흡 재활 운동 솔루션에 관한 거고요. 운동 자세를 실시간으로 분석 교정해주는 스마트 거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루어진 대면 없이 스스로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회사를 만들어 볼 수 없어도 뭐 이루진이 내준 처방에 따라서 그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요 대상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 그리고 재활 환자가 되겠고요. 사용된 기술은 AI 기술과 실시간 자세 추적 및 그리고 분석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14번째는 이제 VR 기반 디지털 치료인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고령자의 삶의 질을 목표로 한 플랫폼인데 이것도 이제 정서적 안정과 인지 능력 지원하고 우울감과 고립감을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된 기술은 이제 VR 헤드셋을 활용한 XR 기술과 360도 영상 콘텐츠 그리고 VR 글래스를 이제 기술로 사용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15번째는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보행 보조 VR 안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진짜 보행 기능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글래스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주요 대상이 파킨슨병 환자만 있지만 뭐 최근에는 자세가 안 좋아서 보행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써도 그 보행 패턴을 수집해서 자신의 보행 속도와 보폭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그것도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나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고요. 사용된 기술은 AI 그리고 컴퓨터 비전 그리고 AR 기술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확장실 XR을 활용한 헬스케어 시니어 장애인 대상 연구조사였고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번에 그 전원을 했을 때 그 코드 중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에 걸려가지고 그거는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재설치하면서 해결을 했고요. 이제 여기는 메인에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응집도나 그런 결합도에 관련해서 모듈화 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그 예시 코드랑 데이터 추출을 하는 모듈 코드들이 원래 다 메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코드들을 다 한 개씩 모듈을 따와서 그 메인에서는 이게 실행됐어만 알려주고 그 실행되는 것들은 모듈에서 각각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모듈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리스는 저희 DCS 논문을 쓸 때 제가 만들었던 앱인데 이거는 지금 아직 미완성인 상태인데 일단은 테트리스는 휴대폰에서 조작은 그 워치나 휴대폰에서 가능한 건데 이제 사실 다이얼로 하려고 했는데 다이얼로 하면은 한 손으로 조작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워치를 사용했는데 한 손으로 조작하는 게 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지금 뭐 쓸 수 있는 가속도 센서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플러터를 활용해서 그 전에 전원에서 했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프로그램 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막 그렇게 딱히 문제가 막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 이제 블루투스 통신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 API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제 웨어OS 개발자 문서에 따르면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통신은 무조건 데이터 레이어 API를 통해서 하는 게 좀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문서에는 웨어러블 기기 사이의 통신을 이 API만 사용하여 예를 들어서 소켓을 직접 열고 통신 채널을 만들려 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웨어OS 환경에서 임의의 저수준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관리하는 표준 채널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가 저전력 최적화된 기술인 만큼 데이터 전송력과 속도에 한계가 있는데 이게 대역폭이 한 4kbps/s로 이제 이미지나 대용량 전송 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메모리나 이제 배터리 사용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4kbps/s면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 코드에서 데이터 추출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400kb나 1메가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다운을 받으면은 막 10초가 걸리고 20초가 걸리는 네,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짤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뭐 실행된다라는 게 문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는 뭐 별다른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룹이나 프로젝트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안드로이드나 OS에서 메타 웨어 센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에서 경각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고 교차하기 위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SDK를 사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OS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자세하게 조사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PPG 플러그인은 그 PPG 센서에 관한 플러그인이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그 다트 플러트 언어가 플러그인을 가져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있으면은 가져와서 플러그인만 있으면은 실행이 될 수 있는 좀 간단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 개발자 포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나 헬스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SDK를 따로 만든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따로 해봤는데 이게 이제 삼성 SSK 플러터 사용을 한 건데 갤럭시 워치에서 이제 플러터 앱을 사용하기 위한 삼성의 공식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삼성 헬스 안드로이드 SDK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삼성 헬스 관련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를 제외한 다른 안드로이드 워치는 다른 독자 API를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SDK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던 이제 안드로이드 워치는 웨어OS 관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글에서 지원한 헬스 커넥트를 한번 사용해봐서 그것도 이제 갤럭시 워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플러그인을 주는 게 더 확장성이 클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실험만 해봤고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이 이제 최종으로 가자면은 스마트워치랑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서 멀티모달 센서 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계와 구현을 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봤고 SDK를 사용하려면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는 워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폰에 전송해서 폰에서 시커나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취할 것 같고요. 센서의 종류는 이제 하트레이트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자이로 라이트 마그넷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다섯 가지 정도의 센서들이 안 바뀌고 계속 이제 대부분의 워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 것 같아서 그 다섯 가지 센서 종류로 저장을 정했고 기본적으로 코틀린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 코틀린에서 플러터로 바꾸면서 기술스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코틀린 쪽에서는 이제 코틀린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 API 그리고 제이슨을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 방식은 안드로이드 센서 매니저나 센서 이벤트 리시브나 아니면 센서 매니저 이벤트 같은 그런 구조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지 모드는 뭐 센서 다섯 가지 센서 중에 한 개 고르고
자기가 원하는 샘플링을 고르는데, 여기도 이제 안드로이드 센서 매니저 자체의 샘플링 속도가 총 4개가 있는데 0, 1, 2, 3까지 해서 0은 개발자 모드여서 얘를 풀어놔야지 쓸 수 있어서, 얘는 이제 플러터 자체에서 그런 개발자 모드가 지원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은 총 4가지 주기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시간을 설정해서 보내면은 워치에서 그 설정된 데이터 값을 받아서 워치 자체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계속 워치에서 갖고 있다가 한 번에 끝났을 때 워치가 이제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면은 되게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래 걸리고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한 100개 정도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100개씩 버퍼링을 해서 계속 이제 워치에서 폰으로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고, 나중에 끝났을 때는 끝났다고 이제 폰에 보내서 그 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거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슨 포맷도 설계를 해놔야 되는데, 이제 얘도 코트니로 다 작성되어 있던 방식들이라 그래서 다 플루토로 변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플루토를 사용하려고 하냐라고 한다면은, 플루토가 단일 코드 베이스로 안드로이드나 iOS 그리고 웨어OS를 모두 커버 가능한 코드고, 그리고 빠른 UI 빌드와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제는 센서 데이터를 워치에 수집해서 플러터 에이블로 연동해서 실시간 표시하는 시스템 만드는 건데, 실시간까지는 안 돼도 되지만 스마트폰에서 이제 데이터 워치를 수집한 것을 표시하는 시스템 만드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터 구조를 보면은 그 LIB라고 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UI랑 로직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웨어OS 연동 코드를 넣어야 될 것 같고, 웨어OS 자체에서는 코틀린 기반 워치 앱인데, 이게 코틀린 기반 워치 앱을 사용해도 똑같이 이제 플러터에서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은 플러터 자체에서 웨어OS 관련 기반 워치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플러터랑 이제 코틀린을 결합해서 데이터 레이어 API로 휴대폰까지 전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플러터를 사용해서 플러터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받는 경우에만 UI를 표시하는 것도 이제 간단한 걸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전체 시스템적인 코드가 코틀린이 아니라 플러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든 코드를 플러터로 변환할 생각이고요. 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다 UI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이것도 이제 되게 파이썬 느낌으로 간단하게 코드를 짤 수 있어서 관련해서 영상이 있던 건데 Good morning, everyone. Are we ready for this? All right. Let's talk about Flutter. All right.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us today. We are so pleased to be able to share the latest news about Dart and Flutter. Whether you're joining us here in the tent today at Google I/O in Mountain View or on YouTube, thank you. All right. Before we get into all the news, let's spend just a moment reflecting on why we care so much about Flutter. We all interact with a multitude of devices throughout our day. We have mobile phones in our pockets, laptops at work or in school. Web browsers power anything from ordering dinner to scientific research, and embedded devices are all around us. This presents a fundamental challenge to app developers. How can we support all these devices with high-quality experiences? How can we avoid fragmenting our development teams, our marketing teams, and our support teams into a handful of silos? Our goal with Flutter is to fundamentally change that core question from worrying over which platforms to support to a pure focus on what you want to build. We do that by supporting all device classes from a single shared source code base. With Flutter, you can create rich and beautiful experiences that target them all, and you can do so in less time, with higher productivity and higher quality. We can't do all this work alone. A core component of the formula is a rich and vibrant ecosystem. We ended last year with our Flutter in Production livestream, guest hosted by rock legend and Flutter developer Rivers Cuomo, also known as the lead singer-songwriter for the band Weezer. And we highlighted Flutter's momentum as a production-grade framework trusted by some of the world's largest brands. That momentum was perhaps best summarized by our announcements around Flutter adoption. First, according to the JetBrains State of the Developer Ecosystem survey, Flutter has been the most used multi-platform app framework since 2021. Woo! Second, according to app intelligence provider Apptopia, Flutter now accounts for a whopping 28% of all new free apps in the Apple App Store. Woo! All right. But why don't we take a moment to look at some of these apps, all these great apps being put out there, and the awesome developers that are creating them. I'd like to welcome on stage Craig from Deferel. All right. So, a lot of Flutter apps are making it into the Apple App Store and Google Play Store. So, as Michael said, let's look at a few of them. Now, Reflection.app uses a complete Google stack, Flutter, Firebase, and Gemini to provide a personalized journaling experience for users. Now, Firebase AppCheck guards their backend against fraudulent requests. Firebase Remote Config allows them to remain nimble in the face of ever-shifting user demands. And Gemini responds with those journaling prompts in less than 300 milliseconds. Of course, Flutter brings it all together by allowing them to deliver this experience to their users on whatever devices they use. And Reflection's adoption of Gemini is recent because all this stuff is so new. But I particularly like
this post from one of their recent engineering blog posts, or this graph. And in case it's unclear what's going on here, the good folks at Reflection had the courtesy to include an arrow to tell us where to look. And as it says, this is the moment they added Gemini and Vertex AI for those personalized responses. And that immediately kicked off a 60% increase in user engagement and a corresponding increase in user satisfaction. Another cool story is TeamLab, based out of Tokyo, and they create solutions for digital content production,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al space design. Now, their museum maps allow users to interact more with the exhibits, including reading and interacting more with art pieces right in front of them on their phones. And they've delivered this to an astounding 35 million users. And they find that with Flutter, they're able to dramatically increase their development velocity. That allows them to spend more time polishing their app and adding the features their users are requesting. Another new Flutter user is the Google Cloud mobile app. Google Cloud? Anyone ever heard of them? So they took a look at their existing apps and switched to Flutter to build a range of new features with the goal of writing once and delivering everywhere. Another familiar promise. And they found tremendous value with the UI and logic consistency that they were able to get from a single shared code base. And they found that Flutter delivered native-like feel and performance without compromises. And the screenshot here we see is one of their latest features, Cloud Assist, which offers AI-powered analysis and troubleshooting of your cloud projects. Another fun one is Notebook LM, an AI-powered research. Speaking of slow, I think we can retain our reliability and fault tolerance despite the very strong growth of usage on pub.dev. All right, let's talk about the formatter. This is a tool you probably all use. Earlier this year, thank you. Earlier this year, we added new functionality to help it automate the adding and removal of trailing commas. We also optimized the actual formatting of the formatter in quite a few cases. And our goal was to enable you to focus on what your code does and less so on how it looks. We got a lot of feedback on this. So thank you for that. And we try and react to feedback. So we've made a bunch of adjustments to the actual formatting. A couple of examples are shown on the slide, but there are many more adjustments we made. And th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changes was this removal of trailing commas on your behalf. And we understand some of you are very passionate about that change. So we'd like to announce a new configuration option for you to turn that off. All right, next up, we changed the Dart compiler. If you're using it, for example, for embedded, we now support the ability to cross-compile, so you can compile Linux binaries from Windows and Mac OS machines. This can be really useful if you're running on something like a Raspberry Pi. Before, if you didn't have a Linux machine, you'd have to run the compilation on the actual Raspberry Pi, which is extremely slow. It's like waiting for ice cream on a sunny day, right? But now we support cross-compilation, so you can just do that compilation right on your Mac OS or Windows machine, which is probably quite a bit faster. Speaking of slow, I think we all hate waiting for our CLI tools. We recently took a really hard look at the Dart CLI tool and realized we were still running it in JIT mode, despite AOT compilation now being so much faster. So we've compiled the whole tool into an AOT binary. And of course, the results will vary depending on when you run it on. In the examples here on the slide, we're running it on a single package. And as you can see, Dart format turns to be a near instant. And something like Dart analyze now completes roughly 50% faster. I think this will make your everyday use of the tools much more responsive. And in something like CI workflows, they should complete much faster. This work is currently happening in main, so if you want to try it, give it a look in main, and it should make its way to stable later in the year. That's all for Dart. Craig, why don't we talk about Flutter a bit? 우선 여기까지 봤는데 되게 플러터 자체가 다
다트에 관해서 계속 새로운 신기술을 내고 있어서 그런 것 덕분에 지금도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한 번은 플러터 다트에 대한 것들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주제에 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